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우일신하는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 진행하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정상욱입니다. 2014년에 시작을 몇 가지의 굳은 다짐과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한 주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2030년도에 현재 남아있는 대학교 평균 25% 정도가 폐교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갈수록 출산율 저조가 이 문제의 그 핵심일 텐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세수를 더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요.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이 시점에서 세금까지 더 내려간다니 참 많은 부분들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 옆에 저와 함께 해주실 남영식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된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반향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차를 마신 지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그 향은 처음 그대로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그 초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다반향초의 마음가짐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소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발연기로 좀 화제가 됐었던 모 방송의 드라마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오늘 남 소장님의 첫 방송 또 다른 재미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 소장님과 제가 경제 내비게이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 오늘 또 준비를 했는데요.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좀 궁금한 사항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 번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재테크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재테크 핫 이슈 시간에는 서두에 정 소장님이 세금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재테크 핫 이슈 시간에는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남은 기간 동안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외화 정기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테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그렇죠. 선생님 그 세테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요.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고 자신을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환율을 좀 빼먹을 수 없겠죠. 그죠? 지속적으로 환율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외화 정기예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외화 정기예금에 대해서 좀 손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좋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막무가내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좀 내용을 참조하시고 외화 정기예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남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입 후 납입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약 48만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현재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게 되면 3%의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요. 수익률에서도 유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이라는 점이 조금 기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적절하게 주택 종합저축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점 참조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그 이자에 대한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액의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점 또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시청자분들께는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장님, 두 번째로는 펀드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그 도입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라고 하죠. 이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연소득 5천만 원으로 제한이 좀 되어 있고 연간 납입금액 총 600만 원까지 600만 원에 대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의 40%니까 한 24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또한 최소 5년 이상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차감한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음 내용은 어떤 것이죠? 네, 세 번째 내용은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분리과세를 노린다면 이 또한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령층과 장애인이 아니라면 아쉽게도 세금우대 저축의 가입 한도는 올해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요. 혹시 만 20세 이상의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아직 가입이 안 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60세 이상에 되시는 분들 또한 이 점을 좀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예적금 금리가 3% 미만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절세 혜택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채권형 펀드나 ELS 등을 그 대안 상품으로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퇴직연금과 보장성 보험의 공제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연 납입 금액의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또한 퇴직연금 상품의 추가 납입이나 혹은 연금 저축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두 상품 합산에 400만 원 한도로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세법이 변경이 되면 세액 공제 한도는 퇴직연금 300만 원과 연금저축 400만 원 합산 총 700만 원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까지 납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년에 이 상품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신 후에 일시금으로 납입을 하신다면 내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이맘때가 되면 그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하시느라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세테크에 대한 꼼꼼한 정보를 정 소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그 우리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 외화 예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게 좀 사실인데요. 우선 그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리 정 소장님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택시 기사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택시에 탔고요. 택시 요금 10,000원을 현금 10,000원이나 신용카드 10,000원이 아닌 모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면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당연히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원하겠죠. 뭐 그마저 안 된다면 욕 한 바가지 해주고 그 상품권이라도 받아야겠죠. 그래야겠죠. 꼭 받아야 될 텐데요. 왜 상품권도 10,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받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없고요. 특정 백화점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반면 현금 10,000원은 누구나 사용하는
화폐니까 같은 만 원이라 하더라도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돈인데 우리나라의 만 원은 백화점 상품권처럼 특정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화 예금에 투자하려면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환율 하락은 우리 돈 가치의 커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환차익, 반면 손실이 생기면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환차익과 환차손의 차이로 파생된 투자 상품이 바로 요즘 최근에 문의 많이 하시는 외화 정기 예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이런 손익 구조에 따라서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실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달러당 1,000원의 정기 외화 예금에 가입을 한 상태로 환율이 상승을 해서 1,100원의 외화 예금에서 돈을 뺐다라고 하면 100원의 환차익을 보셨겠죠. 반대로 900원일 때 외화 정기 예금을 뺐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원의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손쉽게 말하면 달러가 올라갔을 때 팔게 되고 달러가 떨어졌을 때 빠져야 되는 이런 좀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요 점 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달 기준금리가 또 낮아졌습니다. 요즘 같은 그 저금리 상황에서는 뚜렷한 저축의 대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화 예금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환율이 거의 폭등에 가까웠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안정세로 돌아선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환율이 더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는 가능성은 조금 미약해 보이는데요.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좀 쌀 때 사두시고 좀 비쌀 때 팔고 나올 것을 대비한다면 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외화 정기 예금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금액의 한 최대 20%까지만 좀 투자하신다라고 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화 정기 예금에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정보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화 정기 예금의 내용까지 정 소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문의 전화는 02-797-8100번입니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남소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답니다. 전화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이죠. 실제로 재무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속 시원한 해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남영식 소장님께서 소장님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상담 사례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후반의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사례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대부분 부부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가정은 남편분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그 초기에 와이프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경제권을 남편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정 소장님은 그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부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가정의 경제권 중요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정의 이제 재무 목표별로 저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편이고 그 외에 뭐 생활비라든지 가정에 지출되는 모든 내역들은 저희 와이프가 관리를 합니다. 저도 용돈 받았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네네네. 네. 이 남편분이 재무 상담을 신청한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생활비가 적자가 나고 있어서 그 대안은 없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이 지금 3살, 2살 그런데 아이들이 좀 성장하고 있으니까 두 아이의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5년 내에 주택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좀 여쭤보신 거고요. 세 번째, 그 두 아이의 학자금,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엄마 아빠로서는 뭐 다 누구나 다 공통적인 고민일 텐데요. 그 학자금 마련과 부부의 노후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도와주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또 다음 사례 한번 보죠. 네, 현재 자산과 부채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산은 아파트 1억 6천만 원이고 금융자산은 300만 원, 그래서 합계 1억 6천3백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부채는 신용대출로 4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데 신용대출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최근에 그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1,500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계 4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계셔서 순 자산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가정의 이 자산과 부채를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의 그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금융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그 수입과 지출도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내용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후 월 수입은 450만 원으로서 맞벌이 부부의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월 지출 금액 중에서 기본 생활비 170만 원,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70만 원, 밑에 보시면 저축성 보험이 대략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보장성 보험이 47만 원, 그리고 비정기 지출을 합쳐서 40만 원, 그래서 총 479만 원, 매달 마이너스 한 30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가정에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 공무원인데 반해서 저축성 보험이 무려 한 달에 110만 원이나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 월 나가는 돈이 지출 금액이 이렇게 많은지 본인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지인이나 선후배들의 부탁으로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정의 재무 별점 과연 몇 점 정도를 주셨는지 저 또한 궁금한데요. 네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정의 재무 별점은 2개입니다. 네, 더 많은 별점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대출금 상환 계획이 전혀 없었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나친 저축성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별 2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 2개보다는 조금 더 주셔도 무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소장님께서 상담을 하셨고 소장님께서 별점을 주셨으니까 이 또한 참조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문제점 알아보기인데요. 구체적인 대출 상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지만 매달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 30만 원 정도 되었었죠. 그리고 과다한 저축성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부부의 재무 대화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문제점 중에 대출 상환 계획의 부재. 그럼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부한테 어떻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주셨는지요? 네, 일단 뭐 뒤에 좀 나오겠지만은요. 네. 그 장기 저축성 보험을 좀 정리를 해서 네. 남는 돈으로 그 대출금 상환 계획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그 부부의 재무대화 단절 이런 이제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혹시 사모님과 재무적인 대화를 좀 정기적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중이 제 머리를 좀 못 깎는 편이잖아요. 네, 저도 뭐 자주는 못하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부부끼리 재무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제가 강의나 많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꼭 여쭤봅니다. 부부끼리 재무적인 대화를 하시냐고. 그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돈 얘기하면 많이 싸우기 때문에 대화를 좀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까지는 가정에 돈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들어온 돈 대비해서 어디에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이 정도까지는 좀
그 배우자분과 함께 적정하게 재무적인 대화를 하시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담 후 월 현금 흐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금 20만 원이 변경 전 포트폴리오인데 변경 후에 110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120만 원을 변액 유니버셜 보험 3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47만 원 중에 그 중복 가입되어 있는 보험 12만 원 정도를 정리를 해서 35만 원으로 맞추었고요. 비정기 지출도 40만 원에서 한 23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계의 월 소득인 450만 원과 똑같이 지출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 상담 후 월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게 되면 변경 전에는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정기 적금이 2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어났고 저축성 보험은 120만 원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제 여기서도 또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서두에 언급해 주셨던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볼 때 대출이 약간 각각 군인공제와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해서 한 총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정기적금에 무려 110만 원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 부부를 상담을 했다면 대출 금리가 훨씬 더 정기적금의 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갚아 나가는 쪽에 아마 무게를 더 뒀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 정기적금의 비율을 이렇게 올린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대출 금리가 적금 금리보다 높으니까 매달 110만 원씩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요. 이 가정에 그 남편분과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결혼 후 지금까지 만기를 채웠던 적금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축 습관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금을 가입하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적금을 가입한 목적은 1년 후 대출금 상환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다니까 제가 아무래도 못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 주시죠.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축의 시작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담보대출 등 대출금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기 소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비상 예비자금 통장은 필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현재 이 가정은 환급금의 일부를 비상 예비자금 통장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은퇴 자금의 보완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적극 활용하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보장성 보험은 실손 보험에 진단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그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 보장이 됐던 보험을 좀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런 중복 보장에 대한 그 보험을 정리할 때 소장님께서 나름 원칙이나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런 기준과 원칙은 어떤 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인데 그냥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보장의 범위,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기간,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의 크기, 그래서 보장의 범위, 기간, 크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사례도 그 속 시원하게 좀 내용을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거나 혹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화로 상담을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재테크 1번지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테크 방법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무적 고민을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 됐는데요. 나의 재무 상태를 진단받고 싶으시거나 특정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게 잘 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으신 방법, 혹은 은퇴나 노후에 대한 준비를 좀 적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를 주시면 속 시원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는 순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전화는 남영식 소장님께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미혼 네. 때 모은 자금하고 신랑하고 모아서 수원에 27평 아파트를 장만했거든요. 대출을 7천 정도 받았습니다. 네, 신혼이신데 경제적인 출발이 매우 좋으신 듯합니다. 두 분이 모두 미혼 때 저축을 잘하셔서 집을 장만하신 듯하고요. 그 부모님이 얼마 정도를 도와주셨고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현재 시세가 한 2억 7천 정도 알고 있고요. 부모님께서 한 1억 정도 도와주셨고 대출 7천 정도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셨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7천 정도 받았는데 어떻게 상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현재는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의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금융상품은 없으신가요, 혹시? 월 소득이 저희가 합해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경찰 부부여서 공제외 한 각각 1,500만 원씩 모아져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방법을 먼저 수립하시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축을 할 때도 부채를 좀 모두 상환하시고 저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신데요. 현재 대출이 7천만 원 정도이니까 당연히 매달 이자를 상환하고 계실 테고 또 공제회에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대출 이자가 예금이나 적금 이자보다 높으니 무조건 대출 원금을 줄이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테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그 대출금 7천만 원에서 저축하신 공제금액 3천만 원을 상환하시면 대출금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드니 대출 이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방법이 있었군요. 네. 네,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공제나 그 몇 년 동안 모은 목돈을 신주단지 무시듯이 이렇게 막연히 가지고 계시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목돈을 모으느라고 고생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대출금이 있으면 그 상환에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요. 앞으로 급여에서 얼마 정도 돈을 모으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게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때가 결혼해서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고들 말합니다. 맞벌이를 하고 계시니까 소득의 50% 이상은 반드시 좀 저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그 은행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1년 단위로 정기 적금을 가입하셔서 상환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네,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그리고요, 최근에 공무원 연금이 변경됐는데, 연금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가입하고 계신 연금이 있으신가요? 또 혹시 있으시다면 월 얼마 정도를 납입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없고요. 경찰 공무원이라 그냥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연금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직장인이 향후에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공무원 연금이 유리한 게 사실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무원 연금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연금을 보완하셔야 할 텐데요. 막연하게 월 얼마 정도 하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셔서 다양한 금융기관과 상품들이 있으니 시청자분께 맞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도 도와주시나요? 네, 시청자 게시판이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방송 후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그 신혼의 아련한 추억이 잠시 떠오릅니다. 우리 남성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예, 좀 17년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17년 정도 굉장히 네. 오래됐는데요. 네네.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모님 사랑하시나요? 네, 저희 와이프가 내일 방송을 볼 테니까는요. 네,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겠죠.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제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또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네. 직장 다니고 있고 사는 곳은 서울 영등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사실 전화드린 용건은요. 네. 예, 현재 고민이 좀 있는데 네네. 세금 빼고 월에 수령액 기준으로 한 42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월급 받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매월 카드값이 한 200 이상씩 나가고요. 네. 또 아이들이 또 크다 보니까 지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축도 아예 안 되고 있고 또 사실 이 마이너스 통장만 없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지 탈출구가 그러셨군요. 없을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 시청자분 좀 전에 그 급여가 420만 원인 반면에 카드값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 카드 명세서를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이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융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커져서 1,000만 원까지 늘은 상태예요. 그러셨군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그 1,000만 원까지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셨구나. 자, 그럼 시청자분 말대로라면 예. 가정의 수입원 대비해서 지출이 지금 매달 초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매월 가정에 들어가는 고정 지출을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의 그 보장성 보험료는 매달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죠? 우리 식구 모두 다 해서 한 60만 원 좀 넘습니다. 4인 가족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네,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 대비해서 보장성 보험료가 조금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정확하게 그 보험 증권을 보지 못해서 그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입원 대비 그리고 가족원이 총 4명인 반면에 보장성 보험료가 조금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은 좀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보다 좀 정확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 보험료를 만약에 줄이는 어떤 방법만 가지고도 어떤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보장성 보험료만 줄인다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 방법을 좀 실행할 텐데요.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그 배우자분하고 좀 함께 재무적인 구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 그 노력 중에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건 가정의 지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입원 대비해서 매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값 또한 줄이지 지금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매달 시청자분의 가정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용카드는 미리 사용을 하고 나중에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의 카드 명세서를 다 준비를 하시고 배우자분하고 꼼꼼히 한번 좀 따져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첫 번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드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가정에 비상예비 자금도 없으시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신용카드 내역서를 좀 뽑아 보신 다음에 배우자분과 지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얘기해서 어떤 지금이라도 생활비 어떻게 구조적으로 쓰는지 네네. 네, 잘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그걸, 예,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어요. 가계부 사실 저는 현장 상담을 하다 보면 가계부를 쓰라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방송으로 드려도 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계부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 그것대로 또 지켜지기도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가계부에 대한 부분보다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좀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통장을 좀 쪼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통장을 좀 많이 쪼개라라고 하면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으는 게 더 좋고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쉽고 좋을까요? 당연히 쓰는 게 더 좋죠. 그쵸. 저도 돈 쓰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돈 쓰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건 지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통장을 좀 쪼개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바로 그 배우자분과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소득이 발생해서 아마 시청자분 급여 통장에 급여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올 겁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가정에 나가는 모든 고정 지출, 뭐 예를 들면 뭐 통신비, 뭐 관리비, 그다음에 뭐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축, 이런 모든 나가는 금액들을 내 급여 일자와 가능하면 최대한 좀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저축은 저축대로, 또 지출은 지출대로, 소비는 소비대로 이렇게 통장을 좀 쪼개서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대로 통장을 잘 쪼개서 관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 현금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렇게 매달 통장을 쪼개서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여 통장에 자동이체 되는 것들을 좀 모두 만들어 놓고요. 한 가지 비상예비자금 통장을 좀 따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상예비자금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그 잔액이 아니고요. 일정한 금액들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이 월 지출되고 있는 변동비와 뭐 고정비 합계 금액의 한 최소 3개월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정도는 좀 비상예비 자금에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 혹시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연 비정기로 받는 수입원이 따로 있으시죠? 예를 들면 명절 보너스라든지 혹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수입원들 따로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해질 때 나오는 성과급 같은 거, 네. 뭐 보너스 같은 거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네네네. 성과급이 뭐 인센티브랑 같은 말이구나. 인센티브라고 네네. 이제 연에 한 번씩 주는 게 회사에서 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때마다 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시청자분한테 인센티브 300만 원이 나옵니다. 시청자분 이번 달에 뭘 하실 건가요? 가정에 필요한 지금
내구재 같은 거 바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청자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 들어오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명절 보너스와 같은 이런 수입원들 중에 최소 50%만 이 비정기 수입원의 50%만 비상예비자금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좀 보관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 통장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발생되는 인센티브나 뭐 명절 보너스나 각종 이제 수당들은 그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시는 데 사용을 해야겠지만 이게 먼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후에 하셔야 되는 건 고정 저축은 고정 저축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비정기 수입원을 활용해서 가정에 비상예비 자금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시청자분께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통장 쪼개기. 통장 쪼개기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요. 마이너스 통장 갚으라고요? 아니요. 그거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네. 오늘 그 최근 사용하신 그 카드 지출 내역서 네.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좀 뽑아 보시고요. 그걸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네. 배우자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돈이 어디 어떻게 나갔는지 요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출 관리를 좀 명확하게 배우자분과 해보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뭐가 급선무라고요? 예, 제 배우자랑 대화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지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 좀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없고요. 어쨌든 당장 보너스 연말에 나오는데 이거 네.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고 예, 그리고 재무적인 대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자면 마이너스 예. 통장의 이율이 아마 5% 이상일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가정에 비상예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한 2.5% 정도의 이자를 받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좀 지출 관리를 통해서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전화를 주신 두 분의 그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남 소장님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재무적인 대화를 좀 가끔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유아 사례로 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때 소장님은 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역시 뭐 아까 우리 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현재 그 지출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좀 우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자, 오늘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남영식 소장님과 제가 함께 준비한 화요일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 하는 재테크 1번지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이나 문의전화 02797-8100번 열려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관리 또한 최고의 재테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2주 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